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속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머리 아픈 얘기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런 내용을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루하신 분은 다른 채널 보시고요. 그래도 재밌고 유익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임진왜란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요. 단순하게 그냥 이순신 장군이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 일본 놈을 무찔렀다 이 정도 이외에는 잘 몰라요. 깊은 내용을 모르고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린다는 생각으로 한번 그냥 재미로 보세요.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하고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러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태조 이성계에서부터 훌륭한 임금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뭐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세조대왕이 단종을 폐위시키면서 조카를 죽임으로 인해서 왕이 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나라의 훌륭한 기틀을 많이 정비하고 나라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평성대가 쭉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나라가 이제 너무 평화로우니까 조금 나태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율곡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이 나와서 이 나라가 너무 이렇게 평화로울 때 이럴 때 혹시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우리가 10만 양병을 해야 된다. 군사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입장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급속도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해서 뭐 롯데 사건 같은 경우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경제 보복을 한다든지 일본 놈들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경제 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지금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 그 와중에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만 연연해 있기 때문에 지금 임진왜란에 버금가는 상황이라 해도 뭐 과언은 아닐 정도로 나라가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경제력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세계에 뒤지지 않는 나라가 분명히 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많은 무속인들이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뭐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것이 좋은 결과로도 이어지고 나쁜 패단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10년 전부터 이율곡 선생님이 10만 양병석을 주장했던 것처럼 일본 놈들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서 이 무기를 구입하고 조총을 개발하면서 이놈들이 이제 일본이 또 이제 통일이 되니까 칼제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나라가 점점 시끄러워지니까 그 힘을 밖으로 돌리려고 외세 전쟁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591년에 정명가도라고 그래. 정명가도 우리 일본 놈들이 내가 명나라를 치라고 할 건데 니네들 일본 조선하고는 상관없이 명나라를 때려잡을 건데 길을 좀 비켜다오, 이런 핑계거리를 대면서 조선에게 조선을 들어오겠다라는 경고를 해요. 근데 조선에 그때 임금이 선조는 들은 치도 안 하면서 있다가 지들끼리 외놈들이 뭐 어떡하겠어 이런 나태한 마음으로 있다가 결국 1592년 4월에 이 봄바람을 타고 온단 말이에요. 봄바람을 타고 이 남동풍이 불어오니까 일본에서 배가 오기가 좋단 말이에요. 4월에 임진왜란을 일으키는데 채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이 한양이 함락이 돼요. 선조는 미리 의주로 도망가서 아예 명나라로 튀려고 생각까지 이게 기록에 다 나와요. 그때 이제 명나라군이 참전을 하는데 이때 초기에 참전한 명나라군은 이여송이라는 장군하고 몇몇 장군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 명나라만 해도 이 당시에 대국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저 외놈의 새끼들 저까지 거 내가 하루면 쓸어버려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가 겨우 평양성 전투에서 한 번, 두 번 이기고 나머지는 이 명나라 군대가 이 일본 놈들하고 15번 전투를 했는데
겨우 2번 이기고 나머지 다 져요. 다 지는데 그래도 그 지는 와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진주성 전투라든지 행주산성의 권율장군이라든지 진주성에서 전투라든지 승병이라든지 의병이라든지 특히 이순신 장군이 이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을 하면서 군대는 전쟁을 할 때 전쟁의 기술도 좋지만 무기도 좋지만 첫째로는 보급품이란 보급품. 밥을 먹어야 싸우죠. 뺏어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 다음에 실탄이 떨어지고 조총이 탄약이 떨어지면은 만들어 쓸 수 없기 때문에 본토에서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 남해를 제해버리니까 보급로가 끊겼단 말이에요. 일본 놈들이. 보급로가 끊기면서 점점 조선의 의병과 그런 민중들이 단결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세가 일본 놈들이 불리해져요. 불리해지니까 이 명나라 놈들하고 이 협상을 하려고 휴전 협상을 해. 휴전 협상을 하고 거기에다 더 나가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명나라 놈들하고 일본 놈들하고 짬짬이를 먹고 명나라 놈들은 지금 그 당시에 또 이 후금이라는 여진족이 발생한 후금이라는 이 나라가 청으로 되기 전에 후금이라는 나라와 대치를 하고 있단 말이야. 저 북쪽에서는 후금하고 대치를 하지. 이 명 내부에서는 막 나라가 썩어 있지. 근데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지 힘은 없지. 이것들도 지 나라 지키기 위해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조선과의 오랜 친분 때문에 체면상 그러지도 못하고 선조대왕은 가서 울면서 매달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일본 놈들하고 밀약을 맺어요. 밀약을. 또 조선의 이 밑에 사도는 외놈들한테 넘겨주고 위에 사도는 조선 팔도 중에서 여기는 조선으로 그냥 놔두자. 명나라 사용제라는 이 사신하고 고니시 육관학가라는 놈하고 육기학가라는 놈하고 밀약을 맺어요. 밀약을 맺었는데 이 조선에서 그걸 허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1594년에 다시 일본 놈들이 또다시 이런 계속 명나라 놈들하고 밀약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1594년에는 담종일이라는 명나라 사람이 조선 군대에게 해산 명령을 해요. 그 다음에 일본 놈들을 절대로 일본 놈들이 도망가더라도 죽이지 마라. 일본 놈들이 도망가더라도 죽이지 말고 놔둬라. 그때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서 무슨 개소리야. 안 돼. 그러면서 결국 일본 놈들이 한번 물러가요. 물러갔다가 여러분들이 임진왜란이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알고 계시는데 일본 놈들이 이때 조선 내에서의 진주성 대첩에서 일본 놈들이 지고 그 다음에 승병 의병이 일어나고 갖은 전투에서 점점 민중들이 힘을 합쳐서 이기기 시작을 해요. 이 조선의 끈질긴 힘으로.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도망을 가. 협상을 하고 이렇게 이 협상이 결렬하면서 도망이 갔다가 다시 1593 1월 13일 날 다시 쳐들어와. 이것이 정유재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나고 정유재란은 1597년에 일본 놈들이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정유재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사책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이긴 명랑해전도 임진왜란이 아니라 원래는 정유재란이야. 그 다음에 돌아가신 노량해전도 정유재란이고. 그러니까 정유재란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정유재란이 1597년 1월 13일에 일어나는데 1597년 2월 14일에 딱 한 달도 안 돼서 겨우 한 달 만에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파직당하고 옥에 갇혀서 무려 28일 동안을 고문을 받아요. 고문을 받고 그저 옥에 갇혀 있어. 그런데 그때 원균이라는 사람이 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원균은 하는 일이라는 것이 술 처먹고 기생질하고 놀고 사람을 모함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원균은 이순신 장군을 모함을 해대지 이순신 장군은 이 이후에 정유재란에 명랑대첩 이전에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의 중기부터 93년 이후부터는 초기 말고 중기 이후부터는 이순신 장군이 이 남해의 제어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 일본 놈들이 보급로가 끊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저 이순신 장군만 없으면 조선을 먹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일본 놈들이 원균하고 또다시 내통을 해. 일본 군들이. 그래서 일본 놈들이 원균하고 내통을 해서 그때 원균은 선조대왕한테 저 이순신 저거 나쁜 놈이다. 저거 쫓아내야 된다. 저게 놔두면은 저게 잘못하면 민중의 힘을 얻고 저게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서 이순신 장군을 1597년 1월 13일에 정유재란이 일어나는데 1597년 2월 14일에 이순신 장군을 파직을 하고 옥에 가둬요. 이 이후부터 이 남해에서는 전쟁을 하면 하는 대로 다 지는 거야. 이 원균은 다 할 때마다 다 져. 그래서 1597년 7월에 다시 5개월 만에 7월에 이때 중간에 이순신 장군이 원균 밑으로 여러분들 잘 알죠? 백의종군 한다고. 백의종군 하는 걸로 풀려나서 원균 밑에서 일반 수군으로 근무를 하다가 드디어 1597년 7월에 통제사로 다시 부임을 해요. 불과 이것이 바로 6개월 만에 이렇게 되는 거야. 6개월 만에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파직이 됐다가 다시 7월에 통제사로 다시 등극을 해요. 다시 등극을 하게 이때는 초기에는 명나라의 지원군이 이여송이었는데 그때 이 후기에는 진린이라는 해군을 통제하는 명나라 장군이 와요. 근데 이 진린 역시도 싸움을 못해. 일본 놈들하고 어떻게든지 뇌물 받고 일본을 전쟁을 끝내려고만 해.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워낙 강력하게 하니까 이 진린이 이순신 장군의 그 성품과 인품과 그 전쟁 기술에 감복을 해가지고 진린이 이순신 장군을 부기려고 이예라고 불러요. 이예라는 거는 중국 애들이 할아버지라는 거야. 예 할아버지. 그 진린이라는 중국의 해군 대장이 우리나라 조선의 해군 대장 이순신 장군한테 아유 할아버지 이렇게 하고 하는 거야 이게. 그럴 만큼 진린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에 감복을 해서 근데 이 진린이도 원균이도 이여송이도 진린이도 명나라 군대 놈들도 원균이도 조선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이놈들은 자기 살해 소용만 채운단 말이에요. 그 일화가 뭐라고 됐냐면은 명나라 군대 놈들은 참빗이요. 일본 놈들은 얼레빗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얼레빗과 참빗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얼레빗이라는 거는 나무를 만들어서 빗이 이렇게 얼기설기한 거고 참빗은 대나무를 쪼개서 만들게 촘촘해요. 그래서 이제 얼레빗으로 먼저 이게 머리를 다듬고 참빗으로 촘촘하게 여러분들도 요즘에 같으면 이게 굵은 빗이고 가는 빗 있잖아요. 그것처럼 참빗으로 훑어내면은 아주 샘세한 것까지 훑어낸단 말이야. 이 명나라 놈들이 이여송이 왔든 진린이 왔든 일본 놈들이 이 나라에 전쟁으로 일으키는 것보다 명나라 군대 이여송이 진린이 군대들이 이 민중들을 수탈하고 민중들에게 약탈, 방화, 강간 이런 것들 한 게 더 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몫하는 것이 이 원균이라는 놈이고 이 원균이나 이여송이나 진린이나 이런 우리가 말하는 기득권 세력들 그 다음에는 이 이여송이나 진린처럼 조선을 도와주겠다고 온 새끼들 요런 놈들이 더 조선의 백성들을 수탈을 한단 말이야. 그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지금 이 유튜버 상에서도 무당 사기꾼 무당 사기꾼 이렇게 지들은 마치 무슨 이여송이나 진린이나 원균처럼 이 나라를 구할 것처럼 아주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떠드는 새끼들이 이것들이 참빗이야. 이놈들한테 걸리면은 여러분들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일본 놈처럼 얼레빗으로 훑은 놈들은 그래도 유튜브상에 그냥 차라리 정말로 작은 도둑질 해먹는 거야. 이 무당사기라고 하는 놈들이 진짜 큰 사기꾼들이야. 무당사기를 찾는 놈들이 무당사기라고 써있는 놈들이
제가 몇 번 강의에 똑같은 얘기 하지만 해민 스님이 그렇게 무리를 일으켜도 중들은 거기에 쩍을 안 해요. 이번에 또 어떤 스님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절에서 불까지 질렀잖아요. 그래 중들이 그렇게 해먹어도 중들끼리는 뭐라고 안 해. 내가 유튜브 보니까 명진 스님이라는 분이 딱 해인사는 도둑놈 소굴이었네, 중들은 가사장삼을 입은 도둑놈들이네, 이렇게 쓴소리하는 스님 딱 한 분 있더라고. 근데도 아직도 중들이 무슨 경을 읽으면은 반야심경을 읽으면 돈복이 쏟아진다, 천지파령실구명 읽으면은 재물복이 쏟아진다, 옷만지반매음을 하면은 복을 드린다. 중들이 복장수냐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내가 소유물을 없이 무소유로 살면서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저 지혜의 세계로 가자고 외쳤는데, 지금 이 나라의 중들은 돈 벌어 처먹기 바쁘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무당들이 유튜브 하는 거 저도 하니까 할 수 있다고 쳐요. 할 수 있는데 다 그냥 너무 치사하고 더럽고 추접하잖아. 그 제목장, 첫째로 무당 사기, 그 다음에 사기꾼 무당, 이런 제목장사는 최고 나쁜 놈들이야. 이놈들이 최고 더러운 놈들이야. 이 이여송이 새끼, 진린 새끼, 이놈들이, 명나라 놈들이 조선을 구하겠다고 와가지고 참비처럼 조선 백성들을 훑어먹었다니까. 이 참비 같은 놈들이 유튜브에서 설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나라의 이순신 장군은 1597년 7월에 부임을 해서 7월에 다시 97년 1월에 파직이 되고 옥에 갇혀서 28일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장장 4개월 동안을 옥에 갇혀 있다가 7월에 부임을 했어. 그것도 한 달 전쯤에 원균 밑에 백의중군을 하는 상태로 가 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7월에 통제서로 부임을 했어요. 그렇게 통제서로 부임한 두 달 만에 명랑대첩을 이기면서 이 다시 임진왜란의 끝판에 일어난 정유재단을 다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구국의 길로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다시 일본에서는 1598년 8월 달에 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풍신수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62세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로 뒤져요. 이 62세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로 뒤지면서 일본 놈들이 이제 나라의 왕이 죽었으니 구심점을 잃고 우왕좌왕 할 당시에, 그래 1598년 11월에 노량해전을 끝으로 일본 놈들이 완전히 물러가고 그 중간에도 무수한 전투가 있죠. 이때마다 이순신 장군 때문에 맥을 못 쳐요. 그러면서 결국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는데 이때도 역사의 역자도 모르는 놈들이 뭐라고 떠드냐면, 이순신 장군 여기서 북을 치고 있을 때, 정말 역사의 역을 모르면은 좀 제발 입을 좀 다물라는데도 이때 이순신 장군이 나를 방패로 가려라, 그리고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북을 치는 모양이 나오는 모양인데, 이순신 장군이 총알 맞고 화살 맞고 여기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적들에게. 그게 유언인데 어디서 거기서 북을 치고 있다고 그래. 정말 좀 공부들 좀 하고 떠들어라. 이 청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이 쪽팔려서. 그때 이 영화에서 TV 드라마에서 제조사라는 말이 있어요. 제조사라는 말이 원래는 명나라 사신 사헌이라는 사람이 선조에게 말한 거예요. 선조에게. 이 사헌이라는 사람이 선조에게 이 나라의 유성룡 같은 사람에게 국정을 맡기면은 다시 이 나라의 산하를 다시 건국할 수 있다. 임진왜란의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명나라 사신 사헌이 선조에게 말해서 유성룡을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정치 지도자로 내세워라, 이 말인데, 영화 드라마에서 이순신 장군이 유성룡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와전이 돼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순신 장군이 유성룡에게 했던, 사원이 유성룡에게 했던 이 제조산하라는 말이 반드시 이 말로가 아니라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순신 장군 같은 분, 이렇게 유성룡 같은 훌륭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건재하다고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 조국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딸이 입시비를 했느냐, 나경원의 딸이 성신여대 입시비를 하고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다시 부정뷔페가 있었느냐, 저 지금 부산에 있는 LCT라는 대형 복합상가, 주상복합상가에 특혜 분양이 있었느냐, 이 옵티머스라는 어마어마한 그저 천억 단위, 조 단위가 넘는 이 돈을 어떤 새끼들이 해먹었느냐. 한명숙 총리가 진짜 뇌물을 받고 감옥에 갔느냐. 한명숙 총리를 모해한 검찰이라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는 장제원이 국회의원이 노엘이 지 아들이 마약 먹고 음주운전하고 사고 내는 거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남의 아들 욕이나 해대고, 그 다음에는 지금 부산시장으로 나눈 박형준이가 자기 딸의 입시 비리는 당당하다고 떠들면서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대 의혹에 대해서 제기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말이 맞느냐, 누구 말이 맞느냐는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유튜버들이 뭐라고 떠들고 잘난 척을 해대고 저처럼 방송을 해대도 진짜로 어떤 사람이 방송을 하는 것이 이순신 같은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의 무당판에, 지금 대한민국 무당판에 이 썩어빠진 현실을 일으키려고 제조산하를 부르짖는 사람이냐. 이 이여송이나 진린이나 원균처럼 이 조선 땅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완 새끼들이 다 백성들을 훑어먹는 놈들이냐. 지금 무당판에서 무상사기를 외치는 놈들이 이여송이나 진린이나 원균이나 뭐가 다를 바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조국 법무장관을 잘못했다고 하고 지금 LCT 분양 사건이나 이런 나라의 어마어마한 부정부패 비리를 다 덮어두고 지네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무당사기라는 타이틀을 걸고 제목장기들이 과연 정말로 대한민국 무속인들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떠드는 놈들이냐. 역사 속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서해 유성룡이라는 이분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정유진환이 끝나고 다시 초해에 묻혀서 살면서 징비록이 나왔어요. 징비록이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임진왜란에서부터 정유진환 이때까지 이 전란을 겪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나한테 경계하는 마음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마라. 그래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망전필사를 지금 임진왜란과 정유진환을 잊고 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다시 선조에서 광해군 인조로 올라가면서 이 구태의연한 정치 세력들은 또다시 당장과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만 연연하면서 다시 1627년에 정묘호란과 1636년에 병자호란이라는 걸 겪으면서 이 청나라에게 또 짓밟히게, 후금에게 또다시 민족들은 짓밟히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겪어온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고통의 땅으로 내모른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짓을 했나,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잊어보면 여러분들은 내일 모레 다음에 또 다시 죽을 수밖에 없다. 다시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 와중에 그 가장 큰 원흉들이 그래도 점을 보고 움직이는 보살들보다는 법사라는 타이틀을 갈고 있는 놈들이 더 심하다. 그래도 제가 빙의, 퇴마 이걸 말하는 엑소시트는 얼레빗에 불과하다. 얼레빗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한번 당해도 크게 당하고 말고, 근데 무당사기를 외치는 그 쪼무레기 놈들은 참빛 같아서 수많은 사람을 훑어먹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제 말 뜻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님 모습 때문에.